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밥상 민심에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거, 이 여론조사, 국민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조선일보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조기 대선을 가정한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5%, 정권 교체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 교체 응답,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저 수치를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수치라는 숫자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좀 정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이 못하는 이 추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네. 벌어졌던 게 묻혀진 요걸 봐야 된다. 네. 네. 근데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이겨야 될 상황인데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일부 오차 범위 내지만 네. 지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해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되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도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열릴 것인데 과연 입법과 행정 권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을 때 과연 제어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안정감을 줄 것인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지금 정권 재창출이 정권 교체보다 높게 나오는 저런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전문가들이 저런 일은 거의 그 근래 처음 있는 어느 정권에서든지 왜냐하면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또는 견제해야 된다 그런 시각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건 정당 지지율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항상 높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권의 교체보다 재창출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저는 딱 한 가지 키워드 그것으로만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우선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졌을 때 이재명이라는 그 지도자한테 맡길 수 있느냐. 예. 사람이 해왔던 지금까지 행적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그게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왜 오르고 탄핵 반대는 왜 오르냐.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전엔 2년만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이제 30대, 20대 그 국민들이 재인식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어졌구나라는 것에 대한 재평가. 그것도 결국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큰 책임이 있구나라는 큰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지지율이 빠지면은 대안을 모색할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현재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정당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완벽한 1인 독재 정당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저는 그것이 조금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민주당 내에는 없다.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만요. 호 대변인 말씀 중에서 아까 높다란 표현, 지금 오차 범위,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부터 갈라졌던 게, 벌어졌던 게 두가 오차 범위 내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저는 일극체제도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일극체제지 저희가 봤을 때는 압도적인 지지예요. 그리고 자꾸 뭐 1인 독재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 독재란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지 안 해주고 자기 대표로 안 뽑아주면 뭐 비상계엄을 발표합니까? 당내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그냥 당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사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차기 대선이 있을 건데 이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것이고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도 중요하고 우리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해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어지는도 사실
역학 관계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지켜볼 일이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1인 독재라고 왜 하는지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위인 설법을 하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그 부패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직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당원 당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예. 그것이 1인 독재이죠.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들, 정적들, 경선 기간 동안에 룰을 3번이나 바꾸면서까지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1인 예. 독재 정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의 개인 생각이라고 제가 그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에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인데 조선일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41, 민주당 33,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다른 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계엄 사태 이후에 크게 벌어졌던 지지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좁혀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이 주시죠. 여론조사가 너무 이제 차이가 심해요. 그렇게 보시면 두 가지만 봐도 예,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오를 줄 알았다고. 네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기본 구도가 반사 이익에 의한 정치예요. 예. 자신이 뭘 잘했다기보다도 상대방의 어떤 흠결, 잘못된 걸 딛고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썩 좋지 않은 정치인데 예. 이건 지금 반사 이익을 엄청 얻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근데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예. 저건 탄핵 여론은 아닌데, 근데 지금 많이 좁혀졌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의 저는 선동에 가까운 그런 언사들, 이게 어느 정도 맥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그게 민주당 지지율을 안 옮겨 붙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이건 말이죠. 아까 오준석 대변인께서 이재명이라고 딱 키워드를 하나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어쨌든 예. 많은 중도층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이른바 언론의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예. 거부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건 당내 문제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도 통했던 것이고 그건 그 당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들의 그 지지가 이로 안 붙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대별로 다르고 다 이제 지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엄청난 사태 비상계엄이라는 도저히 전무후무한 위헌적인 위법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이 그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정당인데 예. 민주당도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 왜 지지율이 이렇게 안 붙는가? 저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제 희한하세요? 아니 저희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분석하면은 저희가 훨씬 앞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도층에서? 중도층에서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세대 포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최근에 국민의힘을 조금 지지하는 것이 좀 올라간 것 같고 원래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원래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4050을 제외한 나름대로 이 위아래서의 포위가 조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반성을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야 된다. 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일단 요 녹취 하나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 여론조사 관련해서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반성한다는 이야기도 했긴 했습니다만 저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하고 좀 다르죠. 일단 당내에서 분열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 산업화 시대에 대한 그 민주화 시대의 공격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되어 왔다면 지금은 또 민주화 시대에 대한 그 이후 세대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평가가 있는 거죠. 그 평가의 대상이 이제 민주당인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